없었습니다. 남영군 묘만 도굴한 게 아니라 군청 들어가서 무기도 빼앗고 막 뭐 건물 부시고 이러는 거는 너무해요. 근데 그러면 도굴에 성공을 한 거예요? 자, 오페르트와 도굴단 과연 남연군묘 도굴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자, 도굴 당시의 상황을 상황극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페르트 역의 혜원 씨, 도굴단 역의 태주 씨, 백성역 정식 씨. 네. 자, 얼른 무덤을 팝시다. 무덤이 너무 단단해서 더 이상 안 파지는데요? 5시간이나 무덤을 팠는데 겨우 이만큼밖에 못 파는 게 말이 된단 말인가? 무덤이 석회로 덮여 있어서 더 파는 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썰물 때라 바닷물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놈들아! 당장 멈추지 못할까? 어디서 배운 배은망덕한 짓거리야? 더 이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당장 도망가시죠. 어쩔 수 없군. 배로 돌아가자. 살펴보니까 네. 도굴에 실패한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남연군묘 도굴에 실패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썰물 때문입니다. 서해 썰물 시간을 도굴꾼들이 잘못 맞춰요. 물 빠지기 전에 도망가야 되니까 미처 남연군묘를 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썰물 시간까지 생각을 못했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남연군묘의 구조입니다. 조선 왕실의 무덤은 도굴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단단한 석회로 만들어졌는데 오페르트가 남연군묘를 도굴한 후에 어찌 석회를 부술 기계가 없었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의 힘이 모자라서 그만두었다고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라고 언급한 서신 내용이 있어서 왕족이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로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왕실의 무덤 구조가 궁금하시죠? 네.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우선 석회로 석실을 만들고 입구를 막은 다음에 석회 모래, 황토를 섞은 산물을 우와. 1.2m 두께로 우와. 석실을 둘러쌌습니다. 야, 정말 많은 단계 거쳐서 왕릉이 완성되죠. 저거를 호미로 어떻게 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단단하냐면 포크레인이나 굴착기 정도가 들어와야 이걸 부술 수 있을.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네요. 삽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치, 삽으로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보력이 부족이네, 이 바보들. 그래서 남연군묘는 이 구조 덕에 다행히 봉분 조금 훼손되고 오페르트 도굴단은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전대미문의 도굴 미수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아니 뭐 다행히도 도굴을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부는 파헤친 거잖아요. 근데 이 행위 자체로 흥선대원군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난리 났죠, 난리 그죠? 났죠. 국왕의 할아버지 무덤을 도굴하려고 했으니까 흥선대원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남연군묘 도굴 사건을 보고받은 흥선대원군뿐만 아니라 조정 전체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아주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남연군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도굴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는데 이때 오페르트의 이후 행동이 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왜요? 오페르트가 도굴에 실패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선과 교섭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뱃머리를 돌려서 영종도 앞바다에 정박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겁도 없네. 대원군 앞으로 서신을 보내요. 어떤 내용인지 조정식 씨가 읽어주십시오. 대원군 좌하에게 전하시오. 삼가 말하건대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에 가깝지만 무력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도탄 속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귀국의 안위가 오히려 귀하의 처리에 달려 있으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협박이네, 협박. 그러니까 이게 서신 내용 보면 자기가 도굴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합리화를 하고 있고 거의 뭐 지금 야. 협박하고 있잖아요. 너무 불량한데요? 불량된데요? 이거 일개 상인이 저희는 뭐라고 답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그 영종 첨사 심효철이 그 오페르트의 편지에 답신을 했거든요. 예. 자, 요거는 서현 배우가 읽어주십시오. 두 나라 사이에는 원래 교류도 없고 원수진 일도 없었는데 이번에 인간의 도리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하였으니 조선과 기국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가 되었음을 천명하였으며 앞으로 전함을 끌고 쳐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이제부터 표류해오는 서양 각국의 배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요.
야, 그래도 또 교양을 좀 지키면서 얘기하긴 했다, 그죠? 근데 흥선대원군이 답을 보낸 게 아니라 신하가 답을 했네요, 보면. 일단 외국 상인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잖아요. 네. 거기에 만약 흥선대원군의 이름으로 답을 하면 좀 모양이 빠지는 모양새가 안 좋아. 예.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흥선대원군 의중을 전하는 편지일지라도 일부러 흥선대원군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나 지금 진짜 욕 심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네가 써라. 그리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제 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며칠 후에 오페레트 수십 명의 선원을 이끌고 영종도에 다시 상륙합니다. 끈질기다 이거 기본. 기본적으로 스태미나가 좋네, 애가. 영종도에서 이제 총과 검으로 위협을 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결국 조선군의 공격에 선원 2명이 사살되고 나서야 오페레트와 선원들은 도망을 갔다고 해요. 아유, 한 주먹거리도 안 된 것들. 자,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사살된 2명의 시신을 팔도로 돌려보게 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흥선대원군이라고 해도 이거는 진짜 가만히 아니죠. 그렇죠. 흥선대원군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힘든 사건이었겠죠. 자, 이 남연군묘 도굴 사건은 조선 사회를 충분히 들끓게 만든 사건이자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페르트에게는 아무런 벌이 내려지지 않았나요? 그렇진 않고요. 독일 함부르크 영사는 오페르트가 남연군묘를 도굴한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네. 오페르트를 조사해서 합당한 처분을 가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실제로 오페르트는 함부르크에 돌아가서 재판을 받았고요. 잘 됐다. 결과 유죄가 확정돼서 3개월간 투옥됐다가 3개월이요. 3개월간 투옥됐다가 3개월이요. 예? 뭐 동네 편의점 앞에서 시비 붙었어요? 3개월 있다 나왔다고요? 빵 쪼가리 훔친 것도 아니고. 3개월 너무 짧잖아요. 야.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요? 예. 그 미국 측은 젠킨스 아까 왜 참여했었잖아요. 네네. 젠킨스를 도굴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를 해서 영사재판을 열었는데요. 젠킨스는 이제 자신이 자금을 지원했을 뿐 조선에서 오페르트와 페롱 일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몰랐다고 항변을 해요. 아하. 결국 젠킨스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 와, 이런 마더파더. 페롱은요, 진짜 얘는 좀 큰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자, 복수를. 프랑스 측은 이제 페롱과 선주 선원이 흥분하지 마세요. 모두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상하이에 있는 조선인 천주교도들을 청이 체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진짜. 페롱과 조선인 천주교도들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벌을 안 받은 게 너무 화가 나는데요, 진짜. 여기서 마지막 문제를 드립니다. 이게 또 못 맞추면 더 열받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제는 실제로 한능검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오.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남연군묘 도굴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오. 전국 각지에 척파비가 건립되었다. 제가 이미 아까 힌트를 준 게 나오네요. 네. 니은 어제연이 지키던 광성보가 함락되었다. 디귿 외교장각의 의궤가 국외로 약탈되었다. 리을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활약하였다. 자, 하나, 둘, 셋. 아니 부정 나가세요. 뭐예요? 자, 시험장에서 중간에 이렇게 고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2번, 1번, 3번. 야, 어떻게 이렇게. 제가 헷갈렸던 건 척화비가 전국 각지에 건립되는 게 아닌 건 줄 알았어요. 난 척화비가 하나인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그 한능검 이 지문이나 선지는요, 네. 팩트만을 이야기해요. 그게 이거와 맞느냐 안 맞느냐만 하는 겁니다. 외교장각 의궤는 병인 양요 때 약탈된 거지. 그 전에. 지금 근데 기억 디귿 쓰셨잖아요. 기억 니은이지. 자, 일단 2번 쓰신 걸로 하고 뒤늦게 뭔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네. 자, 그리고
서현 배우 1번. 제가 맞았어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아직 얘기 안 해요. 왜냐면요. 네.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척화비를 건립했다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외교장각의 의궤가 국외로 약탈된 것은 병인양요일 때인 것 같은데 병인양요가 남영군묘 도굴 사건 전이니까 이후의 사실이 아니고요. 어재현이 지키던 광성보가 함락되었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 4, 5는 기억이 없거든요. 잘했다. 좋은 시도였다. 네. 기억이 확실하니까 니은 아니면 디귿인데 디귿을 없애니까 기억 니은이다. 네. 좋습니다. 자, 3번 쓰셨어요. 니은 디귿. 그럼 다시 한 번 더 바꿀 기회를 주시죠.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1번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서현 배우가 맞췄습니다. 진짜 와 축하드려요. 자,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오답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외교장각 의궤가 국외로 약탈됐다 하고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활약했다. 이 두 일 모두 병인양요의 일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사실. 외교장각 의궤를 비롯해서 외교장각 도서들을 많이 약탈해 갔잖아요. 특히 그 의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조선 왕실의 중요한 행사, 건축 상세하게 기록한 그림과 함께 있는 책이에요.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근데 그걸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의궤를 돌려달라고. 그래서 결국 영구 임대 형식으로 반환이 돼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영구 임대는 뭐예요? 네, 영원히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가 되지 않는 건데 미완의 환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안타깝죠. 근데 우리 문화재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열받는 거죠. 그리고 퇴각 전에 맞서 싸운 장군이 바로 양원수 장군. 정족산성에서. 자, 니은이 뭐냐면 어재현이 지키던 광성보가 함락되었다죠. 네. 이게 뭐냐면 어재현 장군은 바로 신미양요 때 미군 함대와 싸운 장군이에요. 야,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광성보입니다. 기계가 대단해 그 보이시네. 장군님 엄청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유병재 좋아하시죠? 우리 저 코미디도 잘하고 네네. 저 크리에이터로도 활약하는 그 유병재라는 친구 참 재밌으니까 병 안 걸렸는데 병이 온 척 할 수 있잖아요. 유병재가 병 오신 척한다. 유병재병 오신 척. 이걸 외우면 돼요. 유병재병 오신척. 그 맨 앞에 유는 흥선대원군하고는 상관없는 신유박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병인 양요. 박해. 박해. 제너럴 제너럴 셔먼호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척화비 걸린. 병재병 오신척.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네. 척화비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선생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척, 배척하다, 화친을. 서양과 화해하는 걸 배척하는 비.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의 사건을 겪고 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 강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네. 일단 종로 내거리를 비롯한 전국의 교통요충지 200여 곳에 세운 비석입니다. 서양과 하친하는 것은 매국에 해당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척합이 이게 이제 종로에 있다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척합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나태주 씨가 좀 읽어주세요. 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친을 하자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니 이를 만대 자손에게 경고하노라. 자, 병인박해부터 신미양요까지의 사건으로 크게 분노한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것 동시에 수교 거부의 입장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양 문화 상징이었던 천주교에 대해서도 강력한 탄압 정책을 펼쳐서 천주교의 박해가 강화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때문에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개화가 좀 늦어졌다 이런 해석도 있고 평도 있는데 오늘 이 병인박해 때부터 남현군묘 도굴 사건, 신미양요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흥선대원군도 나름의 또 그 이유가 있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분이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각 한 문제씩 맞히셔서 지금 네. 공동 우승인데 결승 문제를 그냥 애드립으로 하나 내겠습니다. 예, 좋아요. 네.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의 장례일,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우리 민족의 운동은 힌트. 태주! 태주 3.1운동. 정답입니다.
정말 주시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데. 아, 이거 괜히 가려서 주시는 건 뭔가. 자, 오늘 열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예, 시원한 여름 과일 드시면서 화시키시라고. 이야! 감사합니다! 이야! 자, 여러분 병인 양요 때 약탈당한 외교장각 의궤부터 2005층 석탑, 신라 금기거리 등 역사 속에서 문화재 도굴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K문화재 도둑 희대의 도굴꾼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 해요. 자, 여러분 도굴꾼 활동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한국전쟁 때쯤. 한국전쟁, 6.25 전쟁 때. 네. 되게 시끄러웠던 시기가 일제강점기? 과일 받을만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일제강점기예요. 정답이에요? 네. 이때 조선 총독부가 실시한 조선 고적 조사 사업 때문에 도굴꾼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고적 조사 사업이 뭡니까?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은 일본인 학자들이 진행한 문화유적 발굴 및 조사 사업을 조선 고적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 고적 조사 사업 이후에 엄청나게 도둑질을 한 2명의 일본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희대의 도굴꾼 모로가 히데오입니다.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인상 자체가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지 않게 생겼어. 눈빛이 엄청 무서워요. 뭐 없어져 있을 것 같아. 야비하게 생겼네요. 이 모로가 히데오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사기꾼 같아요, 저는. 딱 봤을 때. 정씨, 약간 몇 자리 봐주는 사람 아니야? 직관. 직원. 그래서 그 김에 뭐 나오면 가져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자, 놀랍게도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박물관 경주 분관, 현재의 국립경주박물관이죠. 그곳의 초대 관장. 박물관 관장이라고요? 관장이요? 박물관 관장이 저걸 다 훔친다고요? 천하의 나쁜 놈이네, 진짜. 이 1921년 일제강점기 최초로 발굴된 신라금관 금관총과 모로가 히데오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금관총은 경주에 사는 박문환 씨라는 분이 주막 확장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동그라미 친 곳이 금관총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진짜 마을 한가운데서 발견됐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조선 총독부 관계자들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시오. 우리가 곧 가겠소라고 말한 후 경주로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황극으로 좀 알아볼게요. 네. 모로가 히데오 역의 태주 씨, 전문가 역의 조정식 씨. 여기가 금관총이 발견된 곳인가? 아니 근데 어떻게 된 일이요? 금관이나 장신구가 하나도 없지 않소? 아니, 그게. 아니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라고 했지 않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아, 여기 사람도 많고 황금이기도 해서 제가 그냥 얼른 해버렸어요. 박물관 관장이라는 사람이 유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르? 경주에 가보니까 이미 금관을 비롯한 장신구들이 다 발굴된 상태였어요. 와. 자, 지금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장신구들의 사진입니다. 이거 모로가가 막이다, 가져간 이거 거예요? 진짜로. 자, 유물이 발견됐을 때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전문가가 올 때까지 환경을 보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발견된 위치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유물은 발견 위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박물관의 관장이라는 모로가 히데오가 그걸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도굴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주 짧게 또 다른 희대의 도굴꾼 한 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구라 다케노스케입니다. 자, 오구라는 철도 관련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전기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대구에 전기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해 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요. 한반도에 일제가 관할하는 전기 회사의 많은 부분을 오구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전기왕이라 불리기도 했어요. 오구라는 이 번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하다가 미술품, 문화재 수집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문화재를 사들이는데 야사에 의하면 문화재 수집을 위해서 2천만 엔을 썼다고 알려졌는데요. 당대의 문화재 수집가로 유명했던 우리 전영필 선생이 수집에 투자한 돈의 10배에 해당되는 와. 거액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문화재 사들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냥 2천만 엔이면은 2억이고 그 당시에 2억이면은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게 값어치가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 그치. 근데 그러면은 문화재를 어디서 샀던 거예요? 골동상에게 구매를 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사거나 도굴 같은 불법적인 경로로도 문화재를 획득합니다.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사들인 거죠. 오구라가 도굴을 했다는 기록을
우리 나태주 씨가 읽어주십시오. 백주에 당당하게 인부를 이끌고 와서 도굴했다. 뭐 부끄러움도 없는 놈이네요. 뭐 거칠 것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와. 이렇게 도굴한 문화재를 오구라는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그 수가 약 1000여 점 정도. 야. 자, 이렇게 들고 간 문화재는 도쿄 국립박물관의 오구라 컬렉션이라는 야. 이름을 붙여서 전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도쿄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한국 문화재 39점은 일본의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문화재요? 그리고 미치겠다, 미치겠어. 1945년 일본으로 돌아간 오구라는 유물을 재단법인의 자산으로 바꾸고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 이사장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요. 그리고 1964년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와. 예. 그 이야기를 조정식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수집한 문화재 5천여 점 가운데 8화를 대구에 두고 온 것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반환을 받고 싶습니다. 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너무 어이없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그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당시에 우리나라가 오구라 컬렉션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민간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요. 현재까지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요. 우리 정부에서 문화재를 가져와야죠. 우리가 찾아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자, 도굴은 역사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널리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들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히스토리 야! 임진왜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일단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김좌진 장군. 김좌진 장군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선을 구한 임진왜란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신각 장군은 육상전 승리를 거둡니다.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처형을 명한 겁니다. 아, 나 선조는 여러모로 좀 정이 안 가네.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 그걸 통을 보면서 이제 뱀이다. 뱀이다.